오늘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 금년도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 투자기업 CEO와 융복합 신산업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폭넓고 또 생생한 경험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또 충실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와 경제 혁신 노력의 핵심 과제가 규제 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규제 개혁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문가, 경제단체 등과 여러 분야의 규제 개혁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경제단체들로부터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 기요틴 과제를 제출받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 등 규제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신문고를 개설한 결과 규제 건의 건수가 20배 이상 증가했고 정부의 수용률도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대한상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 규제 지도를 구축해서 전국의 지자체별 기업 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등을 누구나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업들은 사업하기 유리한 지역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 간의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 경쟁을 촉발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규제 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규제 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종합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산업단지 등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파악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별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어서 지역 핵심 규제들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도 좋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경제적 유인 제공과 정부 지원 또 자기 규제 같은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와 방식도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체계도 과거의 사전적, 예방적 규제에서 사후적, 성과 기반 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대신에
규제 대상자가 달성해야 할 성과 지표만 제시를 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기업과 개인이 각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덴마크의 경우 특정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만을 정해주고 개별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기반 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창호와 조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되고 설계, 건설, 창호, 에너지 관리 같은 사업 간 협업도 촉진이 돼서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방식으로의 변화는 규제 도입의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 있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애로 중에 하나가 소극적 행정 자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하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도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의 소극적 자세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인데, 이러한 그 소극적 행태도 결국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개정된 감사원법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극 행정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성공 사례들이 널리 전파되고 또 격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적극 행정 면책 성공 사례 전파와 관계 공무원 교육, 활용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서 제도 정착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과 함께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완화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데에는 완화할 경우 장래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징계를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미약한 반면에 페널티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을 꺼려하는 본질적 이유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공익의 대변인이라는 관점에서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으로 규제 완화 건의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는 부처별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담당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부서가 중심이 돼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비롯한 사전적인 적극 행정 지원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 절차는 인증 취득 기간만도 180일 정도 소요되므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중소기업 한 곳당 15개 정도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당 연간 취득 유지 비용만 3,23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또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와 같이 유사, 중복 인증이 양산돼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수차례 인증제도 개혁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처 또는 협회, 조합 같은 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인증제도가 2000년에는 72개였는데 현재는 200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관계부처는 현행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사 중복 여부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신설되는 인증에 대해서도 규제 심사를 강화해서 인증제도가 불필요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 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우는 이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 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 옴부드스만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동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서 관계부처에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는 기존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개혁 포탈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나 인증제도 도입 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설 규제 등을 그 규제 포털에 미리 등록하고 공개를 해서 이제 이런 규제가 도입이 되려고 한다 하면은 기존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공개를 해서, 그러면 거기를 보고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또는 국내 관련 당사자들이 그걸 보고 아,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인터넷에 댓글을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런 데의 문제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 토론을 하고 포탈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종합적인 어떤 뭐랄까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해서 걸러지게 되므로 최적화된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아주 여지없이 난타를 당하면 아예 올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규제를 남발하는 그런 유혹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한번 생기면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의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 작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을 통해 현명한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